이번에 MOU의 제6항 이란에 대한 재건 지원 3천억 불을 조성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또 현금 인출기가 됐어요. 우리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렸지, 양해각사에.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의 거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조성해서 앞으로 이란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짓고 리조트 골프장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한 돈으로 석유 기업 세워서 이란의 석유를 널름 먹어버리는, 트럼프가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3천억 불 기금 조성이라는 거는 트럼프 일가의 또 다른 비즈니스다. 트럼프 사위 제럴드 쿠슈너다. 중동 특사 위트코프가 있다. 요 둘이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게 어떤 그 동맹이자 친구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팔아먹으면서 이란하고 거래했다. 미국이 이란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해버렸거든. 이스라엘을 따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레바논에서 전쟁하는 걸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타냐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덤으로 네타냐후까지 까버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내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28%입니다. 28%. 최저예요. 올해 선거가 있는데 이러면은 네타냐후는 이제 물러나야 돼. 바로 감옥이 기다린다고. 이란은 또 미국에 대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MOU를 체결했는데도 왜 자꾸 군사적인 행위를 하고 교전을 하냐 이거지. 저 이스라엘 막아라. 못 막으면 이 MOU 깨겠다. 이스라엘도 참 골 때리는 나라죠. 자기들이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반성을 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국민의 과반수가 이번 중동전쟁의 승자는 이란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중동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이 이겼다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레바논 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 충돌 방지 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기술 교류까지 한다는 얘기.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300일 이상 장기 출동한다 그러면은 해군 운용의 레드라인을 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함정이 노후화되고 승무조원들이 극심한 피로에 더 이상 정밀 타격이나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또 비대칭 소모전에서 항모는 무용지물이요. 세탁소에서 불렀잖아. 항모 세탁소에서. 그거 불 끄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00명이 탑승하는 이 항모 승조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소변, 대변, 화장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길게 늘어서 있고. 중동의 미군의 주력 부대가 어디입니까? 오함대 사령부예요. 그 사령부가 어디 있어요? 카타르에 있어요. 근데 카타르에 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결국 오함대 사령부가 고립되고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부의 지휘 통제의 어떤 기능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란에 드론이 날라온다. 이란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이란하고 뭔 양해각서를 맺고 중동 평화에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양해각서 맺은 게 아니고 군사적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왕 하는 거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사위가 가고 특사가 가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의지보다 중요한 게 전쟁의 능력인 겁니다. 군사적 피로도에 의한 불가피한 후퇴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결국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란을 이렇게 9천만 명 되는 나라를 굴복을 못 시켰다면은 14억 인구의 중국은 어떻게 앞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고, 견제할 거냐고. 이게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고, 미국이 앞으로 패권의 지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불안했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소모전을 발생시키면 미국이 대책이 없다. 지금 중국의 군함 숫자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구축함이 300척이 넘어요. 이제 해양의 패권이 미국이 급격히 붕괴되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차례다. 근데 이제는 이란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북한에 관심을 갖겠다. 근데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방식은
외교적 프로토콜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그 전략적인 구상이 아니라 빵 터트리는 쇼맨십 있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니까. 이번에 이란하고 양해각서 서명도 프랑스 대통령이 어떻게든 트럼프 가지마, G7 회의에 눌러 앉아, 내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초대해줄게, 그래가지고 황금궁전의 그 거울의 방이라고 그리로 트럼프 구경시켜주고 근사하게 만찬을 때려주니까 트럼프가 눌러 앉아가지고 저녁 만찬 시간에 MOU 그거 프린터 해오라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는 컴퓨터 프린터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그 외교관들이 어디서 그 컴퓨터 프린터 구하느라고 난리 났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장짜리 그걸 프린터를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트럼프가 밥 먹다가 펜으로 사인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스위스에서 내일 모레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뻥 터트리는 거죠. 이 말을 부쩍 조심하게 되는 시기인데 서로 간의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 다름을 확인해가면서 상대방과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이제 극한 갈등으로 가는 참 어려운 시기라는 거. 말이 조심스러워진 민주 진보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승리를 상대방한테 헌납하는 분열. 예를 들면 87년에 후보 단일화 실패. 민주화의 역사를 10년 이상 후퇴시켰죠. 굉장히 뼈아팠죠. 그 이후로부터도 무언가 정당 간의 연합과 말하자면 우리 내부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의 끝이 좌절이 되고 어떤 패권 정치에 기울이게 된 게 우리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40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어요. 그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진보 40년 이 분열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또 쪼개고 갈라치고 이런 게 아주 DNA에 박혀버리는 거죠. 아니 대통령께서는 이념가, 선동가, 이상주의자는 안 된다. 이제는 현실주의, 실용 노선으로 가야 되고 그게 바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창식 민정수석은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019년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당사자고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친문계열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는 말하자면 머리털이 서는 얘기죠. 이게 신경줄을 건드리는 얘기같이. 8.17 전당대회까지 명청대전 이제 시즌 3를 만들어가지고 한껏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당대회 치러놓으면 이제 민주당도 한동안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분열의 시작이거든요. 송영길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뭘 상의하는데 당대표 나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나가시라 그랬어요. 저 김민석, 정청래 둘한테만 맡겨놨다가는 이건 너무 분열이 심하겠는데 아무래도 선배님이 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통합의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역시 그래야 되나? 이런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 나니까 이제 출마한다 그랬는데 출마의 변이 뭔가 보니까 이거 그냥 냅둘 수가 없다. 2파전보다는 3파전이 낫겠더라.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분열을 막고 미래로 가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또 박터지게 싸우다 보면 또 몰라요. 3번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평택을에서 본 것처럼. 또 지난 40년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면 겸손해져야죠. 포용력 있어야죠. 품격을 높여야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주역인 소위 586 세력들의 어떤 실력이고 품격이지. 여기서 무슨 어린 애들 같이 저렇게 싸우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숟가락 들고 덤비는 그 개걸스러운 장면들이 국민들 눈에 띄인다면 우리 민주화 역사 전체를 평가절하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자리를 비워주고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 있는 세대로서 세대적 책임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동안의 어떤 도덕적 영웅주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개인의 탐욕을 마치 가려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세대적 선민의식도
더 이상은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스피커의 볼륨을 낮추자.